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나는 수학 실력이 수학 성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고 징후니까 빨리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 주제, 당연히 제목이 나와 있죠. 수학 성적이 들쭉날쭉한 우리 아이. 이게 무슨 문제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지를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왜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아이가 있어요. 여기 A라는 아이, B라는 아이. 근데 A라는 아이는 시험을 보면 2등급이 꾸준하게 나와. 한 몇 번 정도를 계속 2등급이 나왔어. 그리고 B라는 아이는 1등급을 찍었다가 3등급을 찍었다가 3등급을 찍었다가 1등급을 찍었다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2등급을 쭉 맞는 학생 A와 1, 3을 왔다 갔다 하는, 때로는 막 4도 찍고 막 이렇게 정말 널뛰기를 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또 1등급도 찍어 막. 자, 이런 아이와 누가 더 입시에서 바람직한 아이일까? 누가 더 원하는 학교를 가기가 쉬울까? 또는 가기에 조금 더 나은 아이일까? 결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히 일관성 있게 2등급을 찍는 아이가 훨씬 학교를 잘 가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주 특징적인 것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할 수 있는 성적이 딱 레인지가 나와요.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는 성적이 너무 중요해요. 왜? 일관성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입시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훨씬 유리한 전형을 찾아내기도 쉽고. 근데 이거 어떤 때 1등급 찍었다고 너무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어떤 때는 3등급을 찍어. 그리고 막 3.5, 4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1등급을 찍고. 1등급을 찍을 때 너무 좋은데, 그리고 학교 목표가 확 올라가는데 3등급을 찍으면 난감해지죠. 4등급 찍으면 더 난감해지고. 자, 이런 아이들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성적에 일단 일관성 있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당일날 시험 보러 가서 이게 운이 좋아서 1등급이 나올지, 아니면 정말 실력 발휘를 못해서 4등급이 나올지 3등급이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전략이나 계획이 다 정말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명확한 계획이나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한 성적을 받는 아이들, 특히 전 과목에 걸쳐서 골고루 들쭉날쭉한 아이들은 정말 대학 보내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입시 전략 자체가 세워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우리 아이 무조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학에서만큼 특히 일관성 있는 성적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관성 있다. 이 단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일관성 있다라는 얘기 자주 하죠. 일관성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스테디한 거거든. 그리고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기분이 막 기복이 심해. 일관성이 없어. 아무래도 부정적인 또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남들에게 줄 수밖에 없죠. 본인도. 그래서 성적도 똑같아요. 성적도 일관성이 있는 친구가 훨씬 대학을 잘 간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히 수학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성 있게 아이 성적이 나오게끔 받게끔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우선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가 성적이 들쭉날쭉하면 컨디션 때문인가 보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제 실력을 발휘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늘 왠지 하여튼 뭔가 시험 운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잘 봤을 때는 오늘 좀 잘 풀렸어요. 뭐 아니면 한마디로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이게 컨디션 탓인 거야. 그리고 컨디션 탓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약간 운도 작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게요. 일관성 있게 들쭉날쭉하다. 한마디로 들쭉날쭉한 게 꾸준히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기분 탓 아니면 그날 당일날 컨디션 탓이 아니에요. 실력 탓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무슨 실력이냐면 일관성이 없는 실력. 지가 좋아하는 단원, 잘 되는 단원은 실력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단원은 완전히 폭망인 실력.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되거나 그런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하필이면 운 좋은 시험에서는 성적이 잘 나왔다가 자기가 싫어하고 자기가 잘 안 되는, 자기가 외면하고 싶은 그런 폭망한 단원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오면 당연히 성적이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이 들쭉날쭉한 걸 마치 당일날 시험 컨디션이 안 좋았다 아니면 그날 기분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고 빨리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과 이게 맥락이 맞닿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단원 과정에 심각한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쭉날쭉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일관성 있게 성적이 나오는 아이들은 퍼펙트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등급을 일관성 있게 받는다? 얘는 전체적인 단원에서 2등급 실력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친구들은 입시 전략, 입시 계획, 입시 플랜을 세울 때 훨씬 유리하다. 우리 아이도 반드시 널뛰기 하듯 들쭉날쭉한 성적을 받는 아이에서 일관성 있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한 성적 레인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이 아주 굉장히 커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고. 아니 어떤 특정한 단원에서 못해. 당연히 그 단원의 문제가 한 문제라도 더 출제되면 얘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왜? 도망가고 싶은 단원이었으니까. 정복하고 싶지 않은 단원이었으니까. 피해 다닌 단원이었으니까.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단원들하고 눈을 마주보고 반드시 이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단원에서 다른 자기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단원만큼의 성취도를 이루어내야만 해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고른 성적이 나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성적이 들쭉날쭉한 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얼마나 위험한 조짐, 징후를 보이는 건지를 모른다면 제가 분명히 장담할게요. 이렇게 들쭉날쭉하던 애가 꼭 자기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승부, 한마디로 수능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내신 이런 데서는 그 들쭉날쭉한 성적 중에 항상 가장 못 본 성적으로 결과를 받게 된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등급, 3등급을 번갈아 들쭉날쭉 찍던 아이는 진짜 중요한 마지막 수능 시험에서는 3등급이 뜬다 이거야. 1등급 절대 안 떠요. 그건 정말 하늘이 낸 운 0.001% 거의 불가능해. 이상하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니죠. 왜? 어떤 구멍이 실력이 빵꾸가 나 있는 거야. 그거를 그냥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그런 게 항상 아주 중요한 그 마지막 승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부에서는 미천을 드러내게 되고 1313 찍던 친구는 무조건 3등급 이하를 찍게 돼요. 이거 제가 진짜 강조드리는 건데 제 말 꼭 믿으시고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나는 수학 실력이 수학 성적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 굉장히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고 징후니까 빨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에도 정말 강조했던 건데 자기가 잘 안 되는 단원, 도망가고 싶은 단원, 피하고 싶은 단원을 도망가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덮어놓지 말고 덮어놓는다고 뭐가 해결이 되나요? 반드시 끄집어내서 정면 승부를 벌여야 돼요. 그리고 이 정면 승부를 벌일 때 당연히 좋은 선생님, 스승님이 도와주면 너무 좋고 그리고 머리가 좋고 똘똘한 친구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퍼센트가. 그러니까 나머지 친구들은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떻게든지 훌륭한 스승님을 꼭 찾아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만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명운을 걸고 승부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험장에 당당하고 씩씩하게 나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피하고 비겁하게 잘 안 되는 거 덮어놓고 흙 덮어놓고 외면하고 이러고 시험장에 가면 반드시 그 단원 때문에 굉장히 큰 발목을 잡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1313 찍다가 꼭 결정적인 시험에선 3등급을 찍습니다. 1313 찍던 아이가 1등급을 찍는다?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정말 거의 불가능해. 확률이 극히 미비한. 그러니까 그런 요행이나 그런 행운 바라지 말고 실력으로 이겨내야 돼. 실력으로 승부해야 돼. 그러려면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들기보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입시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거 더 손대지 말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평균치를 높여놔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균치가 안 되는 몇몇 구멍난 단원들 때문에 그런 과정들 때문에 진짜 큰 낭패를 보는 친구들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이상하게 결정적인 시험에선 꼭 그런 단원들 때문에 꼭 폭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온 제가 이렇게 그토록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는 거니까 정말 깊이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 그게 부모님이 보고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든 아니면 학생이 직접 이 영상을 보든 하여튼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진짜 진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단원이 어떤 단원이지? 그리고 어떤 단원이 나를 힘들게 했지? 그리고 내가 어떤 단원을 살살 피해 다녔지? 외면했지? 이런 걸 지금 노트에다가 다 써요. 쓴 다음에 하나씩 완벽하게 승부를 걸어서 그렇다고 퍼펙트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평균적인 자기 다른 단원의 성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만 끌어올린다면 그때부터 수학 성적이 점차 일관성 있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특히 구멍난 부분을 메꿔서 쫙 올리면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 일관성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일관성 있는 성적 자체도 레벨업을 한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결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맞짱을 뜨고 그렇게 이겨낸 친구들 정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너무너무 잘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관성 있게 2등급이 1313 찍는 애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 그런데 일관성 있는 2등급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 과정에 걸쳐서 골고루 준비하고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리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한다면 어느 순간 2등급 중반, 2등급 상단, 그리고 1등급 하단, 1등급 중반으로 전체적인 일관성이 있는 성적이 점차로 우상향하게 된다. 왜? 점점 더 약점이 없는 아이가 되니까.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입학, 성적, 입시 결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 학과 그런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점을
줄이고 줄여서 없애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점이 없어지는 게 가장 최고의 입시 결과, 입시 성적을 받게 된다. 이게 오늘 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자 핵심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약점을 줄이고 줄여서 없애는 그 전략, 약점 제로의 전략이 1등급 그리고 만점에 이르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전략이다. 아셨죠?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